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시민문화활동과 정기활동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제토론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속초문화재단의 문예진흥팀과 문화특화지역 추진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토론은 속초 아이들의 성장 여건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으며, 추후 속초는 관광 말고 무엇이 있지? 속초에서 문화예술로 놀려면 속초 시민으로 산다는 것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속초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속초의 여건은 어떠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발제 및 좌장을 맡아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이며 음악교육자, 어린이 문화활동가,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승모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 말씀과 함께 발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진행을 할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한승모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 건 오늘 저도 이제 우리 김민혁 담당자분께서 세팅하신 전체적인 내용 안에 제 역할은 무엇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을 오실 수도 있고 5번을 오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정리해 가시면 좋을까, 혹은 이 영상을 앞으로 보실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까로 좀 큰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후에는 문화예술교육 얘기도 있고, 첫 번째는 어른이 이야기, 저 영상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그 흐름 안에 속초에 사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른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를 이 자리에서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기만 해도 전 성공일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들로 이야기거리들을 좀 좁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넓게 퍼지지 않고 조금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3차, 4차, 5차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든 참가를 하시면 각자만의 뭔가 빛깔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로서 제가 오늘 해드리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보면요.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라는 게 저는 오늘 큰 덩어리였어요. 너무 주제가 커서 여기에서 잘 깔때기를 모아서 우리가 모두 알찬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큰 원이 환경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큰 원이 미래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이들과 함께 잘 살자고 다짐한 사람이라 어린이라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의 키워드를 제가 다시 꺼내본 거거든요. 속초 아이들의 성장 여건은, 그리고 소주제가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럼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기본 바탕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장과 환경과 미래를 엮어보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각각의 용어들도 좀 사전적 정의 및 우리들만의 정의적 정의를 내리고 가야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검색을 했더니 역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 혹은 두 시대 새로운 아이들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환경 파괴한 거랑 코로나 이렇게 된 거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는데 애들한테 그래도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두 번째는 하늘나라는 이런 저는 그 종교랑 전 상관없는 명언을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마테오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생택쥐베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무엇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오늘 이 대화의 방향도 어떤 미래, 성장, 환경 여기에 너무 초점을 우선순위로 준다기보단 이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선 기승전 결론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탕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성장이에요. 근데 성장이란 말이 약간 뉘앙스가 되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교육과 관계된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요즘 최근 한 10년간 많이 쓰인 용어들을 묶어서 갖고 왔는데 원래는 교육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였죠. 교육계 안에서도 교육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사람의 용어죠. 약간은. 그래서 교사 입장 혹은 어른 입장, 가르치는 사람 입장의 말이죠. 조금. 그 다음에 배움은 배우다라는 동사인데 를 제가 다시 용어한 건데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는 과정 그리고 남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아서 따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주체가 나죠. 우리 아까 했었던 서두에 꺼낸 얘기로 보면 어린이가 되겠죠. 어린이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거나 남의 행동 태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배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냥 현상. 그래서 몸이 커지든 마음이 커지든 그럼 성장했다라는 현상을 말하죠. 그럼 전 여기에서 최근에 교육계에서 그러니까 교육계라는 말은 특별한 무슨 어디 교사들 이런 집단을 말한다기보다 출판되는 책만 봐도 돼요. 책만 봐도 배움이란 말이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는 현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주체자가 무엇을 얻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도 저는 이제 음악교육을 공부를 계속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도 난 이걸 가르쳤으니까 너가 됐어라는 걸 이제 아주 좀 보면 학생 중심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까지 가져요.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공간 안에 문화예술 활동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은 더욱이 저는 이제 문화예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 문화예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새로운 경험으로 탄생했을 때 그게 기능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도 또 찾았어요. 근데 환경은 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사회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그 다음에 인문환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통통신 산업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하고 문화라는 말이 또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여기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문화랑도 관계가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이 떼어져 있다고 느낌이 들지 않아서 문화라는 말을 좀 더 공부를 하자고 좀 생각을 했더니 그때는 이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양과 관련된 또 진보적인 그리고 예술 및 정신적 산물,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키워드잖아요. 미래에 어떤 이렇게 아까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미래라는 정의를 제가 내릴 건 아니고 아까 나왔던 그 용어들을 다시 좀 겹쳐서 와보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위한 미래 가치는 보호하고 잘 전하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호하고 잘 전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문환경을 위한 거는 의미 있는 도로, 격차가 없는 뭔가 모두에게 평등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속초 시민 모두에게, 이런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좁혀놓고 가자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안 해줄 거고, 문화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이렇게 언급을 했죠. 교양, 진보, 예술, 생활 양식. 그럴 경우 속초의 문화가 우리가 되게 우리를 더 교양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로서의 고민,
또 혹은 우리가 이 문화적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더 앞서갈 수 있는 문화가 있을까? 그리고 속초의 예술적 산물들을 계속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속초의 좋은 생활 양식들이 잘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라는 숙제들을 지금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되고 있죠. 제가 했던 이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가 배경에 있고 배움 중심의 성장, 문화 중심의 환경,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될까라는 미래의 숙제. 이걸 가지고 저는 가까이에서 좋은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분들과 힘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 무엇을 자리에 노래, 아카펠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 말고 더 훌륭하신 많은 걸 갖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엇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고민을 했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맞벌이 가정이고 일하면서 애 키우느냐 약간 힘든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지역 문화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 이런 것보다 어떻게 저희가 키우고 성장시키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속초에서 가장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측면에서 갈증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가정에서 하는 양육, 그 다음에 우리 학교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맡아야 되는 보육이 이 3가지가 혼연일체가 돼야 제대로 된 아이들이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요. 양육, 교육, 보육을 전부 학교 안에다 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사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양육이나 보육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를 제가 좀 희망하건대 이 지자체에서 뭐 관광 이런 데다가 자꾸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보육 시스템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중에 함께 얘기했을 때 우리 속초 애들이 먼 후일 100세, 150세까지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들의 동기 유발에 가지고 있는 내고 있는 것에는 이 지역의 생태적인 묘를 내리속에 어렸을 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성장의 여건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했을 때 속초 지역에는 어린이 합창단이나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현재 시나 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연습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지런하면 서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엄청 풍부한데 이곳에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적인 조건을 많이 교육이랑 접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제가 엄마라서 나중에 속초 부심이 있는 아이가 돼서 이곳에 와서 다시 일자리를 얻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19 또 이상기후 변화 등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다른 성장 요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쾌적한 자연 환경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속초에 온 이유가 첫째로는 자연 환경이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제가 아기를 이제 양육을 할 때 이런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이 함께 결합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속초만의 특색 있는 지역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알찬 얘기들이 전 이렇게 혼자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각각의 좋은 의견들, 아이디어들, 이렇게 정체성들이 있으셔서 전 너무 좋았고요. 사회만 볼게요, 이제. 그래서 혹시 누가 먼저 얘기를 좀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임시연님께서 아까 프로그램 얘기 조금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 하셨는데 먼저 얘기 꺼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거지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여서 이렇게 운동 삼아 바닷가를 이렇게 자주 나가는데요. 그 조개 껍질들이 조개 껍데기들이 그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크기들이 아주 많이 널려 있고 거기에 더불어 뭐 쓰레기나 또 뭐 플라스틱도 같이 이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시민문화 활동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과 뭔가 어떤 걸 한다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환경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방앗간은 그 각 가정에 그 작은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어떤 단체에 보내면 그 단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공정을 해서 그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가정에다가 돌려보내주는 우리 속초도 이런 시스템이 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자연스러운 교육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큰 아이들은 또 성장한 아이들은 미래 세대에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선순환으로 또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이 바닷가 근처의 그 자연도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병들어가는 환경의 그 속도를 조금씩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가져야 할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우리 속초에 지금 필요한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연 환경은 최고인데 그게 늘 뭐 설악산 가고 바닷가 가고 강 가고 호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그게 뭐 엑스포공원, 뭐 운동장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자연적, 체육적 환경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문화적 놀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구교육청 자리가 며칠 전에 청소년 놀이터나 이제 상담 코너 쪽으로 개관이 잘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속초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거의 꼴찌예요. 매번 꼴찌에서 한두 번 막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늘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애가 5살이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 되냐 아니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되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 유치원은 학교가 또 일찍 4시, 5시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접었어요, 다시. 그 6시까지 봐주셔야 되는데 못 봐주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갭 차이가 저희는 그 공교육이 좋지만 혜택도 많고 거기는 못 보내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이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시에서 하는 바람이고요. 선생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그 아이들이 많이 그냥 맡겨도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진로 교육 그 강좌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지, 공부의 방법 같은, 공부의 신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로컬 전문가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 곳에서 자부심, 뭐 자긍심이 큰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가, 기초 단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 교육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속초에 오기 전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제일 그 인기가 많았고, 또 부모님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호응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속초에서도 조금 더 많이 그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음악 교육을 하면서 음악만 박자를 틀리지 않고 악보 제대로 읽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인성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신발부터 바르게 놓고 가방 정리부터 하고 항상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좋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때는 아름다운 마음과 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늘 그런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활동가님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지금 무척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 속초 아이들도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정리의 시간이 됐는데,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핵심을 콕콕 잘 찝어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름 혼자 엄청 내가 되게 준비 잘해봤다 생각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어린이가 중심에 있고 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성장과 배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환경,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각각이 갖고 계신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말씀 들으면서 정리라면 정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숙제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앞으로 3번의 모임에 관심을 더 가지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 속초문화재단과 함께 또 다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쩌면 문화재단에 되게 좋은 사업이 내년에 생길지도 모르겠는 이런 희망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희망이 전 강원도를 아주 사랑하는데 강원도 및 전국에도 퍼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정교육 혹은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그 교육청의 일 내지는 뭐 학교의 일 정도로 여겨지던 때가 오래 지내왔죠. 여기 계신 교육장님 하셨던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그런 교육을 여기저기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토론회와 같은 형태를 지역의 학부모 활동가 내지는 학부모 관심 있는 분들을 늘려가는 형태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연을 매개로 한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모이시는 분들은 학부모님이시면 되게, 사실 누구나 학부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오늘 이번에 이제 100인의 분들이 한 3번의 모임 이후에 조그만 어떤 준비의 씨앗들이 되셔서 문화재단에서 또 발전될 수 있으면 어떨까란 제안, 감히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이제 정책적인 제가 제안을 드렸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족 얘기를 오늘 마지막에 아주 뜨겁게 나왔잖아요. 저도 제가 그 외국에서 막 강의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난 우리 가족하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님들이 계셔서 너무 좀 민망한데, 방학 때 정말 제가 강의 많이 다닐 때는 3일 빼고 강의를 다녔어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교사예요. 나와서 좀 학교 좀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다 출장 내고 연수원 강의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싫어했는데 누가 싫어했을까요? 가족이 싫어했겠죠. 그럼 이제
어떤 때는 막 부산으로 막 남도 강의 막 투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일주일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했어서 그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애들이 조금 컸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육아휴직 2년 하면서 그때부터 정신 더 차리고 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자라고 해서 강의도 확 줄이고 외국 다니는 것도 확 줄이고 마을 학교를 시작한다거나 어린이를 위한 캠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의 에너지를 돌려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에너지를 쓰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 중에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하는데 일단 할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못하고 있는데 큰애랑은 한 3년간 매주 요일을 정해서 걔가 2학년 때는 과학상자를 했고요. 그 애가 3학년 때는 우쿨렐레를 쳤고요. 걔가 4학년 때는 일주일에 하루씩 기타를 쳤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6학년 때는 걔가 중1 때는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하루씩 글을 같이 썼어요. 글쓰기를. 뭐 이런 걸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안 그러면 제가 약속을 자꾸 회식 잡히면 간다 그러고 깨고 막 이러는 저를 발견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뭔가 가족과 함께하는 걸 의식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정마다 문화가 또 다르니까 그렇게 했고 마을 학교도 둘째는 하기 싫다는 거 설득을 해서 마을 학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2번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가족이 그리고 적어도 그럼 저희 아이들은 컸을 때 아 나도 우리 아빠 엄마는 지역에 기여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사신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족을 잘 세워보자 우리 속초는 이런 생각을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두 번째는 아까 그 취미 얘기가 나올 때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연구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연구회를 막 아카펠라도 하고 음악 수업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카펠라나 음악 수업 연구회를 갈 때 배우러 가는 것도 있는데 재밌어서 가요. 가서 막 때로는 막 교장 교수님 욕도 하고 때로는 막 학교 힘들었다고 막 그러고 막 때로는 우리끼리 위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넋두리도 하면서 힘을 또 얻고 교육적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오고요. 물론. 근데 교사들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속초의 경우 그런 일정한 정기적인 시간대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요즘 막 또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막 뭘 하고 네이버 카페나 밴드나 막 뭐가 이런 게 활성화되는 이런 때에 오히려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의 취미 생활을 지역에 기여하는 또 자식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어른의 취미 생활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속초에서 각자 주변에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런지. 그러니까 뭐 9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 신랑은 맨날 테니스만 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같이 설득을 해서 우리 하루는 테니스장 주변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뭐 이 정도. 아니면 테니스 치고 들어오는 길에 10분간만 좋은 일 한번 해보자라든가. 뭔가 아니면 그 테니스 동호회에서 한 달에 하루는 테니스 안 치고 딴 거 해보자라든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취미 활동의 공동체가 지역에 좋은 일을 해보는 활동. 내용적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속초 지역의 어른들은 저녁 시간이 좀 다르던데? 이런 느낌. 그럼 옆에서 막 강릉이 약올라 하고 예를 들자면 인제에서 약올라 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또 그 일에 뭐 문화재단이나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그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한다면 그게 엄청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저도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육아휴직이란 계기가 있었고 외국 다니면서 느꼈던 반성의 계기가 있었듯이 또 우리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잖아요. 또 어떤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저와의 자리를 통해 또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자라날지 모르겠지만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또 다른 좀 고민들을 갖고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가족 단위 그리고 나와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엔 나 스스로에게 좋은 숙제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는데요. 결국은 어른들부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결론으로 좀 정리가 된 듯 합니다. 뭐 결론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나눠주신 하나하나가 속초 발전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속초 아이들의 성장 여건은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한승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